재고 대비 신규 주문을 레이쇼를 봤을 때는 제조업 PMI가 향후 몇 달 동안 더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제조업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채권한테는 오히려 긍정의 뉴스가 될 것 같다. 특히 국채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주요 매크로 지표, 즉 매크로 환경, 앞으로 전개될 매크로 환경을 감안해서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고 고민하는 주제가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버블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버블인지 여부인지 좀 테스트하게 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가 불편하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욜로 AI, 그러니까 AI 주식에 올인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버블의 느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흥미로운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버블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블이 아니다는 쪽으로 시장이 쏠려 있을 때, 즉 모든 사람 시장이 좋을 거라 본다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가 지금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채권 랠리,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본드 랠리라고 했는데 채권 랠리라는 건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죠. 채권 랠리, 특히 여기서 말하는 채권 랠리라는 건 트레저리, 국채 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국채 랠리가 쫙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로우 랜딩, 이제 경제 계속 좋을 거고 금리는 안 내릴 거고 이렇게 만약에 시장에서 하드 랜딩 쪽으로 딱 센티멘트가 딱 바뀌면은 본드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주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여기가 ISM 제조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PMI 지표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미국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ISM 제조업 지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보시면 여기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아래는 경기 수축, 50 위에는 경기 확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ISM 제조업 지표와 채권 국채 대비 글로벌 주식의 성과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즉 ISM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면은 요 색깔도 아래로 내려가죠. 즉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은 뭐냐면 국채가 주식보다 좋아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게 위로, 이 파란 색깔이 위로 간다는 거는 주식 성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ISM 제조업 지표가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은 좀 슬로해지고 국채는 좋아지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채권은 재미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식은 좋아지고 그런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PMI 지표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딱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채권이 더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다 로우 랜딩 얘기했다가 만약에 이런 이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좀 슬로해진 조짐을 보이고 노동시장이 슬로해짐 보이면은 다시 하드 랜딩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채권 가격 랠리라는 거 금리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PMI 지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PMI 지표와 주식 채권의 상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PMI 지표 한번 보면은 현재 PMI 지표는 이번에 좀 회복되다가 전전달에 50 살짝 넘었다가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48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내려왔는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PMI의 선행 지표가 보통 뉴오더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물론 재고 대비 신규 주문 지표를 보면 되는데 이게 PMI 지표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런데 선행 지표가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즉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을 레이쇼를 봤을 때는 제조업 PMI가 향후 몇 달 동안 더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를 봐서는 추가적으로 제조업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채권한테는 오히려 긍정의 뉴스가 될 것 같다. 특히 국채 얘기입니다. 자, 방금은 이제 제가 전반적 매크로 환경이 PMI 지표가 현재 50 아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본드 랠리, 즉 트레저리는 국채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크레딧이라는 건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IG 투자 적격 채권이 있고 HY 하이힐드 투자 부적격 채권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G와 하이힐드인데요. 보면은 여기 PMI 지표를 가지고 국면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밴드에서 지난 1999년이니까 지난 한 25년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크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가 ISM PMI, ISM 제조지표 50이라고 기준했을 때 국면은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리커버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50 아래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네요. 50 아래인데, 이제 좀 회복되는 국면이 리커버리가 될 거고요. 익스펜션은 이미 50 위인데 50 위로 더 올라가는 거가 여기서 말하는 익스펜션이 되고요. 그리고 슬로우다운은 현재 50 이상인데 약간 둔화가 되는 게 여기가 슬로우다운의 국면일 것이고요. 그리고 컨트랙션은 이미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는 거가 컨트랙션입니다.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50 아래에서 좀 회복되는 국면, 그리고 50 위인데 더 좋아지는 국면, 50 위에서 이제 둔해지는 국면, 그리고 50 아래에서 더 나빠지는 국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현재 어디쯤 보이세요? 방금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디죠? 우리가 현재 48 정도인데, 유오도의, 그러니까 PMI 선행지표로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제조 PMI가 지금 현재 어느 국면에 와 있다? 컨트랙션 국면에 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특히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언제 성과가 제일 좋냐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리커버리, 즉 50 아래, PMI 50 아래에서 바닥을 찍고 회복될 때가 성과가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연간 성과입니다.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일 부진할 때가 언제냐면은 50 아래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때가 부진해지고요. 그리고 슬로우다운, 이미 정점을 찍고 점점 둔화될 때도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과 어떤 퍼포먼스, 성과가 같이 연동돼서 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간에 현재 슬로우다운 또는 컨트랙션, 그죠? 이렇게 슬로우다운에서 컨트랙션이 넘어가는 구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지표로 봤을 때는 회사채 비중은 점점 줄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장단기 금리 갖고 좀 매크로를 가지고 또 채권자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10-2년 또는 10-3개월인데, 먼저 10-2년 가지고 보시면 현재 역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전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한 50bp 정도 역전이 되어 있는데, 현재 1920년 이후에 토탈 10번이 역전되어 있었는데, 그 1920년 이후에 역전된 구간 중에서 현재 가장 긴 구간 동안에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역사상 최장으로 역전이 되어 있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지난 70년, 그러니까 여기 70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 1950년 이후에 10번 미국 경기 침체 중에서 이렇게 9번을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설명을 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역전이 안 되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0-2년 기준으로는 한 90%의 정확도가 있고, 이게 팩트고, 두 번째로는 현재 1920년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역전이 되어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0-2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경침체 안 들어갔죠. 여기에, 그죠? 그런데 10-3개월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난 1920년 이후에 역전된 이후에 경침체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100%, 그러니까 10-3개월 역전되면 100% 경침체에 들어갔던 게 팩트고요. 평균적으로 10-3개월 역전된 3개월 기준으로 역전된 이후에 보통 한 5개월 뒤에 경침체에 들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벌써 20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경침체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경침체 어떤
바로메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장단 금리 역전 현상의 반응이 경기 침체의 바로메터로 볼 수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10만에 3개월을 먼저 볼게요. 10만에 3개월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만에 3개월 역전이라는 건 3개월 같은 게 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낮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장기금리는 낮고, 예를 들면 10년짜리, 그리고 여기는 3개월짜리. 그죠? 3개월 금리는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개월 금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연준금리가 높아졌다는 게 결국 단기금리 이렇게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 인상이 되어 있다는 거에 반증이죠. 왜냐하면은 3개월 금리는 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10년 국채 금리는 매크로의 연동이,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가 결정하는 매크로의 영향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장단 금리가 많이 역전되어 있다는 건 연준금리가 너무 제약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여기 제목이 그러는데 이렇게 역전이 그러니까 오래돼 있으면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그게 장단금 역전 현상이 풀리는 게 이제 우리가 스티픈 힐드 커브잖아요. 이렇게 역전되어 있던 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전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역전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는 게 스티픈인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우상향 바뀔 때는 기본적으로 뭘 투자하셔야 된다? 크레딧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투자하고 뭘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면은 10-2년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역전되어 있다. 역전이 풀리는 상황일 때는 크레딧 마켓은 베어 마켓이 되고 크레딧 마켓이 베어 마켓이라는 거는 국채 입장에서는 트레저리 랠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거에 이렇게 그 장단이 역전되어 있다가 이렇게 스티픈 이때도 보면은 마이너스 32bp에서 250bp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때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2000년도도 마이너스 40bp에서 258bp로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이때도 이렇게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 같은 경우도 이제 13bp, 마이너스 13bp, 285bp로 155bp에서 250bp로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투자 적격 채권인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가상금리가 더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많이 역전되어 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냥 금리 커브가 정상화되면은 이거는 크레딧물은 약세를 보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예시해야 되는 건 IG 그레이드인데 하이힐드 채권이보다 홀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진행되면은 회사채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국채를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회사채 가상금리가 벌어진다는 거는 국채 금리를 내려간다는 뜻이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지난 한 70년간의 미 연준 금리 곡선과 그리고 요거는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랬더니만 요렇게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그러니까 수년간 이렇게 긴축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소프트 랜딩으로 끝났고 어떨 때는 하드 랜딩으로 끝났는데 보시면은 한 3차례 정도는 이렇게 그린색인가요? 여기는 소프트 랜딩으로 끝나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요 구간들 과도한 긴축은 요때는 전 모두 다 경기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오랜 기간 금리 인상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전부 다 경기 침체로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축을 좀 단기간에 한 5% 이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올렸을 때 이후에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소프트 랜딩이 될 거냐, 하드 랜딩이 될 거냐인데, 현재적 관점에서는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되면은 저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레벨 1으로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하드 랜딩이 되면 레벨 2로 국채 가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소프트 랜딩이 된다는 거는 금리가 소프트 랜딩이 된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소프트 랜딩을 만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크게 경기 침체 없이 중앙은행 금리 내려가고 시중금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금리는 제한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채권 국채가 좋긴 좋지만 제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반면에 연준이 금리 통화 정책을 실패해서 우리가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금리를 내리면은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갈 수가 있게 되고,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는 건 채권 국채 랠리가 즉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장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간에 현재적 입장에서는 국채 투자 입장은 소프트 랜딩이 되면은 레벨 1으로 좋아지는 거고, 하드 랜딩이 되면 레벨 2로 좋아진다. 이런 정도 그림만 가지고 좀 현재 시장을 판단하시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매크로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그리고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국채와 크레딧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